우리가 아는 볼테르는 어쩌면 진짜 볼테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계몽주의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진짜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가 남긴 역설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말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이 그 말을 할 권리를 위해 죽을 때까지 싸울 것이다. 와, 정말 유명한 말이죠?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할 때 이보다 더 멋진 문장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이 한마디로 볼테르는 그야말로 자유의 아이콘이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 볼테르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지점이야말로 우리가 볼테르라는 인물을 얼마나 크게 오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작점입니다. 사실 그는 단순한 이성의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흥미로운 모순으로 가득 찬 인물이었거든요. 그의 진짜 생각을 알려면 이 모순들을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것 좀 보세요. 이성을 그토록 옹호하면서도 당대의 다른 철학자들은 엄청 비판했고요. 신을 믿는다면서도 교회는 정말 맹렬하게 공격했습니다. 심지어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외치면서 민주주의는 믿지 않았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모순들이 바로 우리가 오늘 풀어야 할 수수께끼입니다. 이 복잡한 역설들을 푸는 열쇠는 의외의 곳에 있습니다. 바로 그가 영국에서 망명 생활을 하던 시절에 발견한 아주 강력한 무기 하나의 말이죠. 자, 1726년 볼테르가 영국으로 망명을 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존 로크와 아이작 뉴턴 같은 사상가들을 만나고 말 그대로 지적인 충격을 받습니다. 이 경험이 그의 생각 전체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고 1733년에 영국에 관한 편지를 펴내면서 완전히 새로운 사상가로 다시 태어나게 되죠. 그 당시 프랑스에서는 데카르트식 합리론, 그러니까 그냥 머릿속 생각만으로 진리를 찾는 방식이 대세였어요. 그런데 영국에 가보니까 완전 다른 세상이었던 거죠. 눈으로 보고 직접 관찰하고 경험한 것만을 지식으로 인정하는 바로 경험론이라는 새로운 세상을 만난 겁니다. 네, 핵심은 바로 이 경험론입니다. 볼테르에게 이건 그냥 하나의 철학 이론이 아니었어요. 눈으로 증명할 수 없는 모든 것들, 낡은 생각이나 권위를 박살내는 아주 강력하고 날카로운 무기였던 거죠. 자, 그럼 이 경험론이라는 무기를 들고 그가 종교를 어떻게 바라봤는지 한번 볼까요? 그가 신은 믿으면서도 교회는 왜 그렇게나 증오했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볼테르는 무신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신론을 믿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신이 이 세상을 아주 정교한 시계처럼 만들고 태엽을 한번 싹 감아놓은 시계 제작자 같다는 거예요. 그 후에는 우주가 신이 만든 자연 법칙에 따라 완벽하게 굴러가니까 굳이 신이 기적이나 계시 같은 걸로 일일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외친 이 유명한 구호, 추악한 것을 분쇄하라. 여기서 말하는 추악한 것이 바로 신이 아니었던 겁니다. 바로 종교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광신, 미신, 그리고 부패한 제도, 바로 그것을 겨냥한 외침이었죠. 이 장칼라스 사건을 보면 그가 왜 그렇게 분노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종교가 다르다는 편견 때문에 한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다는 끔찍한 누명을 쓰고 처형당합니다. 증거도 없이요. 이 사건을 직접 겪으면서 볼테르에게 이건 더 이상 탁상공론이 아니게 된 거죠. 반드시 싸워서 바꿔야만 하는 현실의 비극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다음 역설로 넘어가 보죠. 자유를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 왜 민주주의는 반대했을까요? 이것도 참 이상하게 들리죠. 이걸 이해하려면 자유에도 두 종류가 있다는 걸 먼저 알아야 해요. 볼테르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건 국가가 함부로 개인의 삶에 간섭하지 못하게 하는 시민적 자유였습니다.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재산 보호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직접 투표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적 자유, 즉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회의적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내놓은 해법이 바로 계몽전제군주였습니다. 똑똑하고 철학을 아는 왕이 강력한 힘으로 개혁을 이끌어서 국민들의 시민적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물론 지금 보면 한계가 뚜렷하지만 당시로서는 그게 최선이라고 본 겁니다.
이제 볼테르 철학의 가장 중요한 정점으로 가보겠습니다. 그의 최종적인 사상은 한 끔찍한 대재앙을 겪으면서 완성되었습니다. 6만 명. 상상이 가시나요? 1755년 포르투갈 리스본 대지진으로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수입니다. 하필이면 모든 성인의 날이라는 종교 축일에 일어난 이 대참사는 볼테르의 세계관을 그야말로 뿌리부터 흔들어 놓습니다. 이 끔찍한 재앙 앞에서 이 세상은 신이 만든 최선의 세상이고 모든 고통에는 다 그만한 이유와 더 큰 선이 있다는 식의 낙관주의는 그냥 공허한 헛소리일 뿐이었죠. 볼테르는 더 이상 그런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체 이 비극이 어떻게 최선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의 위대한 풍자소설 캉디드는 바로 이 한 문장으로 끝을 맺습니다. 말씀은 지당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밭을 가꾸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이 모든 고통과 악의 문제에 대한 그가 내놓은 최종 결론이었습니다. 이 밭을 가꾼다는 게 현실에서 도망치자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거대한 질문에 매달려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지금 당장 내 주변에서 내 손이 닿는 곳에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부터 바꾸고 개선해 나가자는 아주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행동 철학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사상이 미국 혁명, 프랑스 혁명에 엄청난 영향을 줬습니다.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리고 맹신이 아닌 지적인 겸손함에서 나오는 관용의 정신까지.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많은 가치들이 바로 볼테르로부터 시작된 셈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우리에게 던져집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거대한 위기가 넘쳐나는 시대에 각자의 밭을 가꾸는 것에 집중하는 건 과연 현명한 태도일까요? 아니면 그저 위험한 회피일 뿐일까요? 볼테르의 이 마지막 조언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